오늘은 신세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이 제목 아래는 제국과 탐험의 시대라는 부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로 배우게 되는 것은 서양, 특히는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중세의 정막을 깨고 지중해의 시대를 넘어서 대서양과 인도양으로 확장되어 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죠. 이게 물론 이제 그들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후반부에 가면 영국이나 네덜란드 역할도 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해로를 통해서, 바닷길을 통해서 유럽인들의 활동 무대가 크게 확장된 그런 역사가 열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미처 몰랐던 그런 새로운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면은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죠. 하나는 신대륙을 처음 갔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것은 콜럼버스 이전을 말하는 거죠. 콜럼버스 이전에도 신대륙에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중국인들이 갔다 하는 주장도 합니다만, 그건 아직 물질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그런 증거가 남아있는 것은 바이킹입니다. 바이킹들이 이미 신대륙에 진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신대륙 전체가 아니고 오늘날의 북아메리카 일부 지역에 진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왜 이런 그 신대륙 개발, 신대륙 발견에 붐이 생겼는가 하는 배경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비잔틴 제국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서양으로 인도양으로 나가게 된 건 단순한 지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게 아니잖아요. 물질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인데, 즉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비잔틴 제국이 바로 대서양과 인도양 항로 개발 이전에 무역의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그 운명이 어떻게 됐는가를 알아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콘스탄티노플이 몰락함으로써, 비잔틴 제국이 몰락함으로써 사실상 많은 이익을 안겨준 동양과의 무역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로 이탈리아 사람들이겠죠. 초기 단계에서는, 초기에는 이탈리아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는 대서양 연안에 살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사람들이 동방으로 가는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인물들, 디아스라든가 다가마라든가 베스푸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끝에 마지막으로는 드디어 이제 신대륙에 도착하죠.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늘 써온 표현이고 실제로는 맞지 않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그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또 중부아메리카에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추산하건대 약 1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1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발견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유럽의 시각에서 봤을 적에 발견이고 신대륙인 거지, 실제로는 이미 있던 대륙이고 그때 대륙이 생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제국주의의 역사가 시작돼서 그 아메리카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수탈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인데요. 그 사진은 지금 오른편에 사진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진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테노치티틀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테노치티틀란이라고 하는 아스텍 문화의 중심지, 그 수도죠. 인구가 200만이나 되었다고 하는 수중도시. 그야말로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아름답고 또 어떤 면에서는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그런 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세계 제국의 침략이라는 건 결국 이와 같은, 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아메리카 문명을 파괴하는 일이었다. 한편으로는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었다.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슴 뛰는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가슴 아픈 문명 파괴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킹 얘기부터 할까요? 바이킹이 언제 어떻게 북미 대륙에 도착했는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것은 1001년이었다고 하죠. 1001년에 레이프 에이릭손이라고 하는 바이킹의 조그마한 우두머리죠. 바이킹의 선장이 탄 배가 북아메리카에 상륙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 지점은 그린랜드였죠. 그린랜드하고 북아메리카 대륙은 매우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이킹이 자꾸 움직여간 것은 그들은 늘 새로운 농토를 찾고 있었죠. 그리고 새로운 약탈 대상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간 건데요. 이 아메리카 대륙에는 여러분이 맨 처음, 이 강의 맨 처음에 들으신 바와 같이 지금부터 약 1만 3천년 전에 그때 이미 원신이라고 했지만 원신이라는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겠고요. 그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죠.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먼 친척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이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퍼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바이킹과 만나게 된 그들의 부족은 이누이트족 또는 베오투크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레브라도에 살고 있었죠. 레브라도, 뉴펀들랜드, 그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대구가 많이 잡히는 레브라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이킹들은 그 위쪽 헬레란드라든가 마크랜드 같은 데는 추운 지방이니까 더 아래로 쭉 내려가서 핀란드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뉴펀들랜드인데요. 거기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도착했을 적에 그 원주민들을 만나는 거죠. 그 원주민들은, 바이킹들은 그 원주민들을 스크랄링, 즉 약골의 야만이라고 불렀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 철기로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왜 어느 지역에서는 석기에서 청동기, 철기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넘어가지 못하느냐? 그건 뭐 답하기 어렵죠. 그들이 바보여서 그런 것은 아니고 대체로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문명의 발달이 오히려 더뎠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거 하나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 원주민을 만납니다. 그래서 원주민과 무력 충돌을 하죠. 그런데 그 스크렐링, 약골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들은 그렇게 약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약탈하려고 하는 바이킹들에게 아주 거세게 저항하죠. 거세게 저항합니다. 거세게 저항해서 1014년 봄이 되면, 그러니까 에릭손이 북아메리카에 처음 상륙한 지 13년 만에 바이킹은 빈란드에서 완전히 추방되고 다시는 얼씬거리지 못하게 됩니다. 약골이 아니었던 거죠. 참고로 이제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그림은, 이 지도는 과거에 이미 여러분들이 한번 본 적이 있죠. 배운 적이 있는 지도인데 바이킹들이 언제 어떤 항로를 개척하면서 활동했는가를 잘 보여주죠.
바이킹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 사람들이에요? 스웨덴 사람들, 노르웨이 사람들, 덴마크 사람들, 이게 바이킹이거든요. 즉 북구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지도에서 처음 보시는 것처럼 793년이 되면 793년, 795년 이때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비교적 가까운 영국으로 쳐들어가죠. 오늘날의 영국, 아일랜드로. 그 다음에는 이제 대서양을 따라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연안을 따라서 쭉 훑어서 지중해까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 어디입니까? 흑해까지 진출하는 것이 10세기의 상황이고요. 또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880년이 되면은 카스피해까지 빠져나오죠. 볼가강을 거슬러서. 그래서 결국 이 바이킹의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교류가 막혀있던 유럽의 동과 서, 유럽의 남과 북이 복잡한 해로로 연결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뭡니까? 그들의 교역 발달에, 유럽의 교역 발달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유럽 내부의 교역 발달에 크게 기여하죠. 그리고 10세기가 되면, 10세기 말쯤 되면 이 바이킹들이 그린랜드까지 진출했고, 그 그린랜드에 가 있었던 바이킹들이 11세기가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아메리카까지 쳐들어갔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킹은 초기 단계에서는 침략자로서 역할이 두드러졌고요. 그 다음에 후기가 되면 이제 주로 항로를 개발하고 유럽의 교역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이 되면 이 바이킹들이 십자군 원정에도 적극 참여하잖아요. 그때쯤 되면 이제 바이킹의 후예들은 다 더 이상 바이킹이라고 할 수는 없고 기독교화된 그런 유럽의 새로운 뭡니까? 국가, 새로운 기독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